예, 연습 문제 3-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의 반지름을 W형으로 입력받아서, 여기 보면 W형으로 입력받아라고 그랬죠. W형으로 입력받아서, 그 최적을 계산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구의 최적을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파이 R 삼성이죠. 그래서 그 공식을 이용을 하면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진위를 실행을 시키고요.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해서 이거를 정해진 폴더에 pb 03-01.cpp로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폰트를 좀 키우고요. 보기 편하기 위해서 폰트를 좀 키우고, 폰트를 키우는 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굴리면은 폰트를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printf문을 이용을 해서 적당한 메시지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W형 변수 R을 선언을 하고 scanf문을 이용을 해서 W형 변수를 입력받기 위한 서식 문자는 %lf죠. 그 다음에 %r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반드시 W형 서식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f가 아니고요. %f는 scanf문에서 플로트형 변수를 입력받을 때 사용이 되고, W형 변수는 %lf 서식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변수 앞에 %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은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 입력이 r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W형 변수 에어리어에 3분의 4 파이 R 삼성이죠. 3 곱하기 3.14 곱하기 R의 삼성 나누기 4 이렇게 하면은 3분의 4 파이 R 삼성이 계산이 됩니다. 앞에서도 나왔듯이 샵 디파인을 써가지고 파이라는 상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 대신에 파이라는 상수를 이렇게 써줘도 되죠. 그러면은 이게 3분의 4 파이 R 삼성이라는 게 좀 더 알아보기가 쉽죠. 여기다 그냥 숫자를 3.14라고 쓰는 것보다는, 여기다 숫자를 3.14라고 쓰는 것보다는 이게 파이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이 알아보기가 좀 더 쉽죠. 그래서 이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printf문을 이용을 해서 the area of the ball is %f printf문에서는 W형 변수를 출력을 할 때 그냥 단순히 %f 서식 문자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가 반대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볼의 최적이 출력이 되는 프로그램이 작성이 된 겁니다. 예,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S키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F9키를 눌러서 빌드를 한 다음에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12.34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반지름이 12.34면은 볼의 최적은 4425.23이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3분의 4를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 나누기 연산을 할 때 주의할 점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나누기 연산을 할 때 양쪽이 다 여기 보면은 음, 어, 이것도 종수고 이것도 종수죠. 그러니까 4분의 3의 결과값도 종수형이 돼서 이 전체 계산 결과는 항상 0이 되어 버립니다. 예. 실수값으로 결과값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실수형이어야 된다고 주의할 점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컴파일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서
1.2라고 입력을 하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적이 항상 0값이 되어버리죠. 지금 이 계산값이 항상 0이기 때문에 전체 계산값도 0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려면은 이 한쪽을 이렇게 실수로 만들어주면 되죠. 둘 중에 하나만 실수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됩니다. 또는 방금 했던 것 같이 뒤에다가 나누기 4를 붙여주면요, 계산 결과는 똑같은데 실수형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경우에는 3 곱하기 4를 먼저 계산을 하죠. 그러면 이 계산 결과는 PI가 지금 실수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산 결과가 실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결과에다 R을 곱하고 그 결과에다 또 R을 곱하고 그 결과에다 R을 곱한 게 계산 결과가 이쪽이 나누기 연산의 왼쪽이 실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수로 나눠도 연산 결과는 실수가 돼서 동일하게 수행이 됩니다. 올바른 계산 결과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3분의 4를 3 나누기 4.0으로 해도 똑같다 그랬죠. 이거를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12.34를 대입을 하면은 이전과 동일한 계산 결과를 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3-2번을 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 a제곱 플러스 1 x 더하기 b 곱하기 a 플러스 b 이코르 제로의 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단 a와 b는 사용자로부터 w형으로 입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x로 구하는 문제죠. 이거는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분의 b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되죠. x를 구하면은 이게 a하고 b가 상수이기 때문에요. 이 1차 방정식의 해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새로운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하는 거는 여기 아이콘을 누르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기 메뉴를 선택하거나 단축키로는 컨트롤 N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해진 폴더를 선택을 하고 pb 03-02.cpp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를 입력하라고 적당히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캔F 문을 이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W형은 스캔F 안에서 W형을 입력받는 서식 문자는 %LF죠. 두 개를 한꺼번에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언을 해줘야죠. W형 변수 A와 B를 선언을 하고 이렇게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도 W형이겠죠. 근데 지금 이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a제곱분의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분의 b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나누기 a 제곱 플러스 1이 되죠. 바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나누기 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수식에는 그냥 b하고 바로 가로 열고 a 플러스 b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사실은 b라는 항목하고 여기 b라는 항하고 a 플러스 b하고 서로 두 개로 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곱셈기호를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곱셈기호를 대입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a제곱 플러스 1이죠. 전체로 가로로 묶어가지고 이게 분모로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계산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printf문을 이용을 해서 x 이코르 %f 그 다음에 여기다가 x를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컨트롤 S키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F9키를 눌러서 컴파일을 한 다음에 바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A하고 B를 예를 들어서 뭐 1.2, 뭐 3.4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은 X는 마이너스 6.4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한 번만 더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A에다 0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B에다가 2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0이면 분모가 1이 되니까 B에다 2를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정확하게 구해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수하기 쉬운 게 여기 수식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곱셈 기호까지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산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거 증감 연산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변수에 붙는 방향에 따라서 동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술을 하라. 예, 이거는 그 본문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PB 03-03.cpp이죠. 예. 예를 들어서 인티저형 변수 a가 있고요. a++라고 하면은 a를 이렇게 단순히 한번 화면에다가 찍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a가 현재 예를 들어서 10이었다면 여기에서 이거는 플러스라는 증가 연산자가 뒤에 붙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a가 1이 증가를 하고 11이 화면에 찍힙니다. 지금 실행을 해보면 11이 이렇게 화면에 찍히는 걸 알 수가 있죠. 플러스가 앞에 붙어도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는 거는 전혀 플러스가 이렇게 뒤에 붙으나 아니면 앞에 붙으나 전혀 상관없이 이게 실행이 되면은 a가 1이 증가가 되는 거는 전혀 상관이 동작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마이너스 연산자도 있죠. 이거는 이제 1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이게 실행이 된 이후에는 이제 a 값이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9가 화면에 찍힌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감 연산자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앞에 붙으나 뒤에 붙으나 결과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b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b에다가 요 연산 결과를 대입을 하는 경우에 프로그램을 A, B를 다 찍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대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 연산자가 A 변수 뒤에 붙었죠. 그러니까 먼저 A 값을 사용을 합니다. A가 현재 값이 10이죠. 그래서 B 변수에는 10이 대입이 되고 그 다음에 A 값이 증가가 됩니다.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예. B 변수에는 B에는 10이 대입된 후 그 다음에 A 변수가 1 증가. 예, 먼저 값을 사용을 한 다음에 1이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B에는 11, B도 11, A도 11이 찍히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B도 먼저 대입이 되니까 B가 10, 그 다음에 A가 11입니다.
뭐 반면에 이렇게 A 가 앞에 붙으면은 이번에는 A 변수가 먼저 1이 증가를 한 후에 A 변수가 먼저 1 증가하고 그 결과값이 B에 저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B에도 11, A도 11이 되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B도 11, A도 11이 돼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일 때는 증감연산자가 앞에 붙으냐 뒤에 붙느냐가 상관이 없지만은 이렇게 어떤 연산자하고 조합해서 사용이 될 경우에는 증감연산자가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가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0을 더한다. 그러면은 덧셈 연산이죠. 덧셈 연산인데 플러스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A가 먼저 1이 증가가 돼서 11이 돼요. 예. A가 먼저 증가가 돼서 A가 11이 되고 그 값하고 10하고 이렇게 더합니다. 그러면은 비변수는 21이 되겠죠. 예, A는 11이 됩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B는 2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A는 11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플러스가 뒤에 붙으면은 먼저 여기 있는 A의 현재 값인 10이 먼저 사용이 돼요. 10하고 더하면 B가 20이 되고 A는 그 후에 1이 증가가 돼서 11이 됩니다. 확인해 보면은 B변수 값은 그냥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증감연산자가 다른 연산하고 이렇게 조합이 돼서 사용이 될 때는 변수 뒤에 붙느냐 앞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를 먼저 증감을 먼저 시키느냐 아니면은 현재 값을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증감을 시키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예, 연습 문제 3-4번을 보겠습니다. 하나의 종수를 입력받아서 인티저형으로 입력받아서 짝수이면 even 넘버, 홀수이면 odd 넘버라고 화면에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라. 단 조건연산자를 사용할 것. if 문이 아니고 조건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이걸 수행을 하라 그랬죠. 예, 바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하고 이거를 pb 정해진 폴더에다가 pb 03-04.cpp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인티저형 변수니까요. 먼저 종수 하나를 입력을 하라. 프린트F 문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인티저형 변수 A를 입력을 받는 거죠. %D 서식 문자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 를 사용을 하고요. 스캔F 문을 이용을 해서 종수 A를 이렇게 입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짝수냐 홀수냐 일 경우에 짝수일 때는 even 넘버, 홀수일 때는 odd 넘버라고 그냥 화면에 출력을 하게끔 하려면은 짝수인 경우에는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같냐는 조건을 검사를 하는 연산자는 이렇게 이퀄을 두 개로 붙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음표가 오죠. 이게 이제 조건 연산자죠. 그래서 이게 참이면은 even 넘버라고 이렇게 찍고요. 그다음 콜론 하고 odd 넘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동작이 이게 지금 물음표 연산자 앞에 괄호 안에 문법이요. 반드시 괄호 안에 어떤 조건식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은
여기 지금 콜론이 있는 요 왼쪽 부분을 실행을 하고요. 왼쪽 부분을 실행을 하고, 거짓이면은 콜론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조건이 참이라는 거는 A가 짝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이 거짓이라는 거는 A가 홀수라는 소리니까 이제 이 조건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 실행문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한번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컴파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거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여기 있는 뒤에 거를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오드 넘버라고 화면에 찍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마이너스 120, 1, 2, 3, 4. 그리고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니까 이 앞에 것이 실행이 돼서 앞에 printf문이 실행이 돼서 even 넘버라고 이렇게 화면에 찍힐 겁니다. 예. 뭐 이렇게 조건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굳이 불리형 변수를 사용을 하겠다면은 예. 변수 이름을 좀 길게 잡아서요.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은지를 조건식을 is even number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요 관계연산을 결과를 여기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근데 불령은 true 아니면 false 값을 저장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요 연산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죠. A가 2에 짝수면 A가 짝수면은 이 연산의 결과는 참이 되고 A가 홀수면은 이 연산의 결과는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요 변수를 여기 있는 조건식에다 대신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죠. is even number라는 변수가 참이면은 앞에 게 실행이 되고 이 변수가 거짓이면은 뒤에 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네. 굳이 불리형 변수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예, 이제 연습 문제 3-5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인티저형 정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그 수의 절대값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절대값이라는 게 x의 절대값이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거는 x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그냥 x하고 같고,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면은 x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면은 x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러니까 x가 0보다 요거를 이제 조건 연산자나 if 조건문으로 이거를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정해진 폴더에 pb 03-05.05.cpp 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티저형 변수를 하나 입력을 받는 거죠. 그냥 바로 scanf문을 사용을 해서 x 인티저형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scanf문을 사용을 해서 x 변수를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저장할 변수를 뭐 abs 라고 abs라고 이름을 짓고요. 이거의 초기값을 x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x 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그 값을 그대로 절대값으로 쓰면 되죠. 근데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x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면은 abs 변수 값을 마이너스 x로 이렇게 치환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printf 모드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커서를 깜빡깜빡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12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은 절대값 x는 12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23을 입력을 하면은 절대값 x는 마이너스 12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온다면은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x가 플러스라면은 요 조건문이 거짓이 되니까 이게 수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x가 여기 이 경우 같이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하면은 요 조건이 참이 되죠. 요 조건이 참이 되니까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에는 ABS 변수에는 x가 지금 마이너스 123이니까요. 그것을 반전시킨 123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고 그게 여기에 이제 인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를 조건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 if문 대신에요. if문을 쓰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x가 0보다 작은지를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참이라면은 abs 변수 값에 마이너스 x, 거짓이라면은 x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죠. 이 조건식을 보면은 지금 조건 연산자가 쓰였죠. 이 앞에 있는 조건이 참이면은 abs라는 변수에는 마이너스 x가 대입이 되고요. 거짓이라면은 x 값이 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참이라는 거는 x가 음수라는 소리죠. x가 음수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는 거고요. 거짓이라면은 x가 0이거나 양수라는 소리니까 그대로 그냥 x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abs라는 변수에는 x의 절대값이 저장이 되겠죠. 조건 연산자의 문법이 여기 조건식 괄호 안에 조건식이 오고요. 물음표 기호가 오고 그 다음에 A 콜론 B 이런 식의 문법을 갖습니다. 이 조건이 참이면은 A가 선택이 되고 거짓이면은 B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컴파일을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2, 3, 4를 입력을 하면은 절대값이 이게 이제 반전이 돼서 절대값이 출력이 되죠. 그냥 양수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23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그냥 양수값을 입력을 해도 절대값이 올바르게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 3-6번을 보겠습니다. 세 개의 인티저형 변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그러니까 인티저형 정수 3개를 무작위로 입력을 사용자가 해주면은 프로그램은 그 중에서 제일 큰 수로 골라가지고 그거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3개의 수 중에서 어떻게 해서 제일 큰 수를 선택을 하느냐 그겁니다.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세 개의 수를 사용자가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먼저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봐서 그 중에서 큰 수를 선택을 합니다. 예, 그 중에서 큰 수를 선택을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실행을 할 두 개의 수 중에서 큰 수를 선택을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선택된 M하고 나머지 C하고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또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선택을 합니다. 라지 M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 라지 M이라는 요 값이 A, B, C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알고리즘을 말로 설명하면 이렇고요. 이거를 이제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폴더에다가 예, 정해진 폴더에다가 pb03-06.cpp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예, 세 개의 숫자를 먼저 입력을 받아야겠죠. firstly integers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적당히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형 변수 ABC를 선언을 한 다음에 scanf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 개를 사용자가 동시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 %B, %C.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세 개의 정수가 ABC 변수에 들어오게 되겠죠. 방금 알고리즘 설명한 대로 먼저 AB 변수 값을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큰 값을 예를 들어서 M1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AB 변수 그거는 이제 본문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조건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AB 변수 조건이 만약에 참이면은 A하고 B 중에서 A가 더 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A 변수 값이 M1 변수에 이렇게 대입이 될 겁니다. 반대로 이 조건이 거짓이라면은 이번에는 B가 더 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거짓일 경우는 이게 이제 M1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3학년 이 실행문에서 하는 일은 A하고 B 중에서 더 큰 값을 M1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M1 변수에는 A하고 B 중에서 큰 값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M2라는 변수는 그렇게 선택된 M1하고 이제 나머지 변수 C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방금 한 거하고 유사한 동작을 수행을 하죠. 지금 M1에는 AB 변수 중에서 큰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C하고 크기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라면은 M1이 M2에 저장이 되겠죠. 근데 이 조건이 거짓이라면은 C 값이 M2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M2라는 변수에는 A하고 B하고 C 변수 값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결과적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 가지고 세 개의 숫자 A, B, C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값을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printf 함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M2 값을 이렇게 화면에 찍으면은 ABC 중에서 가장 큰 숫자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분수의 분자, 분모를 각각 입력받아서 그냥 이것도 인티저형으로 하겠습니다. 인티저형의 분자와 분모를 각각 입력받아서 가분수와 진분수 여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만약에 가분수일 경우에는 종수 플러스 진분수의 형태로도 출력을 해야지 된다. 분자 분모를 먼저 인티저형 변수를 입력받아서 가분수와 진분수 여부를 출력을 하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3분의 4라는 분수를 입력을 했다면은 이게 improper 프랙션 이라고 출력을 하고 1 더하기 3분의 1 이라고도 출력을 해야지 된다. 만약에 4분의 3이라는 분수가 입력이 됐다면은 그냥 proper fraction 이라고만 출력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약간 더 복잡할 거라는 짐작은 듭니다. 이거를 바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프로블럼 pb03-07.cpp라는 파일을 미리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수를 부를 때 뭐 3분의 2, 4분의 3 이런 식으로 분모를 먼저 부르게 되니까 사용자에게 분모를 먼저 입력을 하고요. denominator입니다. 그 다음에 numerator 분자를 입력하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형 변수 den에 분모 값을 저장을 하고 num에 분자 값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canf 함수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하는데 첫 번째 숫자는 den 변수에 두 번째 숫자는 num 변수에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분수냐 진분수냐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가분수라는 거는 분자가 분모보다 큰 경우죠. 분자가 분모보다 큰 경우죠. 그래서 if 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은 이거는 이제 가분수입니다. improper죠. 가분수죠. 그래서 그 처리를 여기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else 구문을 써가지고요. ELSE 구문을 써가지고 else면은 이건 진짜 진분수라는 소리죠. 네, 진분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처리를 이제 여기서 해주면 됩니다. else라는 거는 요 조건식이 거짓인 경우에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분수인 경우에는 그냥 화면에다가 proper fraction 이라고만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진분수인 경우에는 proper fraction 이라고 출력을 해주면 되죠. 근데 가분수인 경우에는 improper fraction 이라고 출력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조건으로 종수 플러스 진분수 형태로도 출력을 해야지 된다. 근데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종수 플러스 진분수 형태로 어떻게 출력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4분의 3을 이렇게 4분의 5를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1 플러스 4분의 1이죠. 네. 분모값은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 종수값은 5를 4로 나눈 몫이 되겠죠. 네, 나누기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 올라오는 거는 나머지죠. 분자 5를 분모 4로 나눈 나머지가 됩니다. 네, 나머지는 퍼센트 연산자를 이용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몫과 나머지를 구해가지고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거를 한번 프로그램 해보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printf문을 써서요. 먼저 목을 출력할 %d 서식 문자, 그 다음에 분모, 그 다음에 분자를 이렇게 차례대로 출력을 해야지 되겠죠. 이제 첫 번째 %d에는 몫을 출력을 해야 되니까 분자를 분모로 나눈 몫을 이렇게 내주면 됩니다. 이게 요 연산이 그 분자를 분모로 나눈 몫을 연산 결과로 낸다는 거는 여기 num이라는 변수도 종수형이고요. den이라는 변수도 종수형이죠. 그러니까 종수형끼리 나머지 나눗셈 연산할 때는 몫만 정수형으로 출력을 한다는 거는 본문 중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연산을 수행을 하면은 정확하게 몫만 나눗셈의 몫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d에다가는 나머지를 분자를 분모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을 하면 되죠. 세 번째 %d에다가는 이렇게 분모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printf문에 의해서 가분수를 정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한 다음에 빌드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화면에 이렇게 뜨죠. 분모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분의 3일 경우에는 5를 먼저 입력을 하고 3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분수이기 때문에 proper fraction이라고 화면에 출력이 되죠. 가분수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분의 9 하면은 4라는 분자 먼저 입력을 하고 9라는 분모를 먼저 입력을 하고 9라는 분자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improper, 그러니까 가분수라고 화면에 출력이 되고 이거는 2 플러스 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두 번째 printf문에 의해서 정수 더하기 진분수의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면은 여기 요 조건식이 참이면은 요 두 개가 실행이 되고 이거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게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은 이번에는 이게 수행이 되지 않고 이게 수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인 경우에는 이것만 수행이 되고 이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는 이것만 수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if else 구문의 동작 방식입니다. 그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3-8번을 보겠습니다. 두 개 복소수를 입력받아서 곱셈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단 복소수의 실수부와 허수부는 플로트형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소수라는 거는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있는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복소수, 다시 여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복소수, a 플러스 뭐 jb하고 x 플러스 jy라는 두 개의 복소수가 있을 때 이거의 곱의 실수부는 ax 이거 두 개를 곱하지 실수부끼리. 그 다음에 허수부끼리는 곱해서 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허수부는 ay 하고 bx를 곱합니다. ay 플러스 bx가 되죠. 이 두 개의 복소수의 곱은 이러한 복소수로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단 이제 실수부하고 헛수부는 플로트용으로 받으라고 했으니까 플로트용 변수 일단 4개가 필요합니다. 복소수 2개를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4개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예, 바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pb 03-08.cpp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ntf문을 이용을 해서 input a and b of a 플러스 jb죠. 예, j는 이제 허수를 나타냅니다. 보통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허수를 i로 많이 표기를 했는데 여기 전기공학과에서는 허수를 보통 j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플로트형이라고 했죠. 플로트형 변수 ab를 잡아서 scanf 문으로 2개의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여기 %가 빠졌네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똑같이 선택을 하고 컨트롤 D키를 누르면 복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XY를 받습니다. 여기가 X, 여기가 Y. 그 다음에 플로트형 변수 XY를 선언을 하고요. 여기도 XY로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이 scanf 문장이 2개가 실행이 되면서 허수 A 플러스 JB하고 또 다른 허수 X 플러스 JY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실수부는 X하고 A하고 X로 곱하고요. 그 다음에 B하고 Y로 곱한 거를 빼야지 되죠. 그 다음에 허수부는 A하고 Y로 곱한 거에다가 B하고 X로 곱한 거를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printf문을 사용을 해서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예. 바로 컴파일을 하고 빌드를 하고 에러가 났네요. 여기 곱선교가 빠졌습니다. 곱선교가 빠졌습니다. 다시 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복소수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1과 2,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소수는 3과 4다. 그러면 두 개의 복소수의 곱은 마이너스 5 플러스 10이다. 계산을 해보면은 실수부는 3에서 마이너스 8을 하니까 마이너스 5 맞고요. 허수부는 4하고 6을 더해서 10이 맞죠. 예. 한 번만 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플로트형이니까 실수도 들어갈 수 있죠. 12.34, 1.2, 3.4, 5.6, 7.8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요 두 개의 복소수의 곱은 마이너스 19.8이죠. 플러스 J28.4다. 이렇게 두 개의 복소수를 입력을 하면은 그 두 개의 곱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 3-9번을 보겠습니다. 롱형 정수를 입력받아서 또 인티저형이라고 하죠. 정수 하나를 입력받아서 구수가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라면은 빙고라고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라. 이거는 이제 조건식 두 개를 AND 연산으로 묶어야 되겠죠. 3의 보수이고 5의 배수라는 조건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AND 조건으로 묶어야지 됩니다. 바로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PB 03 PB 03-09.cpp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scanf문을 사용을 해서 인터저형 변수 a를 입력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a가 3의 변수라는 거는 a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죠. 3의 배수는 전부 다 3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0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3의 배수이고, 그 다음에 5의 배수. 5의 배수면은 비슷하게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어야지 되죠. 그래서 이 조건식 두 개를 AND 조건으로 묶었습니다. %가 두 개라는 거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오화는 이렇게 버티컬 바가 두 개죠. AND는 %, 조건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은 앞의 조건도 참이고 뒤의 조건도 참인 경우에만 이 전체 조건식이 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printf 화면에다가 빙고라고 이렇게 화면에다 찍고, 이 조건이 거짓이면은 요게 실행이 안 되고 참일 경우에만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예, 바로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scanf 문에서 입력을 기다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7 같은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하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될 겁니다. 5의 배수이고 3의 배수, 예를 들어서 30이라는 숫자는 5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죠. 그래서 화면에 빙고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왜냐면은 30인 경우에는 이 조건식도 참이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로 나눈 나머지도 0하고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조건이 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3-10번을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스 0, 이거의 계수 ab 값 인티저용으로 했네요. 플로트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플로트형을 키보드로 읽어드려서, 플로트형 값 ab를 읽어드려서 판별식의 조건에 따라서 두 실근의 경우에는 리얼루스, 중근의 경우에는 unequal 루트, 허근의 경우에는 컴플렉스 루스라고 화면에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단 중근일 경우에는 중근을 출력을 해야지 된다. 이거는 이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잘 알고 있죠. a제곱 마이너스 4b입니다. 이 경우에는 2차 방정식 판별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에는 0보다 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0을 이게 정확히 0이 되는 경우죠. 허근을 갖는 경우에는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근을 받는 경우에는 그냥 리얼 루스라고 표시를 하고, 허근일 경우에는 컴플렉스 루스라고 화면에 표시를 하는데, 중근일 경우에는 이퀄 루스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근을 화면에 출력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플로트형이 아니고요. 인티저형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인티저형이 더 편할 것 같네요. 인티저형, 그러니까 정수값 AB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 방정식은 판별식의 조건에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가 어떤 종류인지 화면에 표시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if문을 사용을 해서 if문을 사용을 하면은 이걸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예,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pb 03-10.cpp입니다. 그 다음에 예, printf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input a and b of a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코르 제로. 예. 이 방정식에 a, b 값을 입력을 해라 라고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요. a, b를 선언을 인티저형으로 선언을 한 다음에 scanf문을 이용을 해서 a, b 변수 값을 이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은 d라는 변수에다가 입력을 해볼까요?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a의 제곱 마이너스 4b입니다. 4 곱하기 b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4b라 그래가지고 반드시 4 곱하기 b니까 곱셈기호가 들어가야지 되겠죠. 예. 맨 처음에 프로그램 시작할 때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곱하기 기호를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식에서 반드시 곱셈기호가 들어가야지 됩니다. 이게 이제 판별식이죠. 판별식 값이죠. 그래서 이 판별식 값이 0보다 크면은 printf 리얼 루스라고 이렇게 그냥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고 말죠.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if문을 하나 더 쓰겠습니다. if d가 0보다 작으면 printf 이미 컴플렉스죠. 컴플렉스 루스라고 화면에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만약에 d가 0과 같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중근을 갖는 경우죠. 그래서 printf 지금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unequal root죠. unequal root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중근 값을 표시를 해야지 되니까 중근은 판별식이 0인 경우에 마이너스 중근이 어떻게 되나 이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중근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됩니다. 네, 마이너스 a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2로 나눈 경우에는 중근이 실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f 서식 문자를 쓰고 그 다음에 2 대신에 2.0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야지 실수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일단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저장을 하고요. 빌드를 하고 여기 뭔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콜론이 아니고 세미콜론이죠. 오타가 났습니다. 다시 저장을 하고요. 빌드를 하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에 A, B를 입력을 하고 나오죠. 그래서 A가 만약에 2이고 B가 3이라면 허수입니다. 왜냐하면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4B가 음수기 때문에 허수가 되죠. 그 다음에 뭐 중근 같은 경우에는 A도 4고 B도 4면은 중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중근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이퀄 루트가 나오고 중근은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f문을 사용을 하면은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11번, 3-1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이 실행된 후 변수 ABC에 저장되어 있는 수는 무엇인지 오른편에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수, 인티저형 변수 A에는 10, 그 다음에 B에는 마이너스 10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3학년 산자죠. 그러니까 일단 이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먼저 해야지 됩니다. 이 조건은 근데 지금 B가 10보다 크지 않죠. B가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이제 거짓이 됩니다. 이 조건이 거짓이면은 콜론 연산자 뒤에 있는 이게 실행이 돼서 그 결과값이 변수 C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B 변수에는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감소 연산자가 붙어 있습니다. 감소 연산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먼저 감소를 하죠.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B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1이 되고 C에도 그 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A는 지금 현재 A는 지금 원래 값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A는 10,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1, C도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그게 이제 각각의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막 연산자의 동작 원리하고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가 변수 앞에 붙을 때 하고 뒤에 붙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한번 프로그램으로 한번 그걸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PB 03-11.cpp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ABC만 한번 찍어보죠. A 이퀄 %D입니다. B도 이렇게 그냥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하면은 A는 10,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1, C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2번인데요. 변수 RES가 W형일 경우에 다음 실행문에 의해서 RES에 저장되는 값을 오른쪽에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RES가 지금 W형이라는 거죠. RES 이렇게 미리 선언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실행 결과는 5를 2로 나눈 값은 2가 됩니다. 2.5가 아니고. 왜냐하면 5도 정수형, 2도 정수형이기 때문에 결과도 정수형이 되죠. 그래서 RES에 저장되는 값은 11에다가 2를 더한 13이 됩니다. 13이 됩니다. 그 다음에 B번을 보면은 여기 5.0 나누기 2를 하면은 2.5죠. 11은 이제 더해졌고 5.0 나누기 2는 5.0이 실수형이기 때문에 결과도 실수형이 돼서 2.5가 더해집니다. 그 다음에 23을 24로 나눈 나머지는 23이죠. 23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얼마인가요? 13.5에서 23.5에서 23을 빼니까 9.5인가요? 9.5가 되겠습니다. 9.5란 값이 RES 변수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 이거는 뭐 11 그대로고요. 5 나누기 2 하면은 둘 다 정수형이니까 2가 되죠. 그 다음에 3.0 곱하기 4.0은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인가요? 13에서 12를 빼니까 1이라는 값이 RES 변수에 저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번을 보면은 플로트형 11이라는 정수를 플로트형으로 변환을 해도 마찬가지로 11입니다. 그 다음에 5 나누기 2 하면은 2가 되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4 하면은 12니까 이건 위의 문제하고 똑같이 결과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요. 11에다가 5 나누기 2를 플로트형으로 형변화를 시켰죠. 실수형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2.5가 됩니다.
한쪽이 실수형이면 결과도 실수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3.5라는 값이 RES 변수에 저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먼저 요거를 계산을 한 다음에요. 11 더하기 2죠. 5 나누기 2는 2입니다. 둘 다 종수형이기 때문에 종수 부분만 취해져서 2가 되죠. 그 다음에 계산한 결과를 플로트용으로 형변환을 해도 뭐 13이라는 값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13이라는 값이 RES 변수에 저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이 문제는 나눗셈의 결과를 나눗셈을 할 때 그 P 연산자의 타입을 유심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 같은데요. 이러한 값들이 RES 변수에 저장이 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